안녕하세요. K고분 헌터스의 마한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2주에 한 번은 꼭 영상을 올리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최근에 생업이 바쁘다 보니 업로드가 좀 늦어져 버렸습니다. 연차 보고서. 아무튼 지난 영상에서는 서울 속천동에 있는 백제 고분군을 갔었죠. 거긴 지하철만 타면 갈 수 있는 도심 속 유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정말 마음 먹고 가야 하는 가기가 아주 까다로운 곳을 찾아갈 거예요. 오늘 갈 곳은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곳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골 중에서도 깡시골, 인구가 300명도 안 되는 일본의 아주 작은 섬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아이노시마 고분군입니다. 이 섬은 일본 큐슈 지방 후쿠오카현에 위치해 있는데요. 육지와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섬이지만 고개를 돌려 북쪽으로 바라보면 대마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 너머로는 부산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섬의 넓이는 고작 125헥타르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시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이 116헥타르라니까 우리가 아는 공원 하나 정도의 크기가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섬은 고분보다 고양이 섬으로 훨씬 더 유명합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일본에는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사는 섬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여기 아이노시마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섬에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귀여운 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먼저 이 지도를 보시죠. 이건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문화사절단인 조선통신사가 거쳐간 길입니다. 조선통신사는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경유해 가면서 수많은 지식인들을 만났다고 해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을 총 12번을 방문하는데 그중 무려 11번을 바로 이 아이노시마에 머물다 갔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섬의 지금 인구가 2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조선통신사 일행은 보통 500명 정도였다고 해요. 통신사가 도착하는 날이면 섬 주민보다 조선인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다녀가기 훨씬 전인 삼국시대에도 이 섬은 한반도와 이미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섬의 동쪽 해안가에 있는 254개의 고분에 남아있는 거죠. 아마 조선통신사 일행은 이 섬에 어마어마한 무덤군이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고분이 있다는 게 밝혀진 건 1992년도 와서거든요. 제가 처음 이 사진을 봤을 때 정말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보자마자 서울 속천동 고분이 떠올랐거든요. 이렇게 돌을 반듯하게 피라미드로 올리는 방식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보통 일본의 고분들은 목곽이나 석곽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동분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딱 고구려와 초기 백제의 전형적인 묘제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살던 현지인들도 오랫동안 이게 고분이 아니라 그냥 돌탑인 줄 알았대요. 무려 1000년 넘게 말이죠. 그럼 이제 아이노시마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섬은 후쿠오카 근처에 있는데 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로 날아가고요. 거기서 다시 하카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JR선을 타고 후쿠다마에역까지 갑니다. 여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신구항이라는 선착장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페리를 타고 들어가면 드디어 아이노시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1박 2일로 다녀오려면 정말 스케줄이 타이트하니까 미리 시간표를 잘 봐두셔야 해요. 특히 버스와 배는 1시간당 한 대꼴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됩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섬이 아이노시마예요. 배에서 내리면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왼쪽으로 가면 고양이들을 만날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고분군이 나옵니다.
제가 배를 탔을 때 승객이 한 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49명은 왼쪽으로 가고 저 혼자만 오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도 고양이를 놓칠 순 없겠죠?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고양이도 있다. 여기 잠시만 찍고 지나갈게. 안녕. 이 섬에는 약 5,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조문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도 있었고 2,000년 전쯤에 있었던 야요이 시대의 집터도 발견됐다고 하네요. 지금 인구가 250명 정도인데 전에는 더 많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포장되지 않은 길을 약 5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 아, 여기 정말 뱀 나오는 줄 알았어요. 40분 정도 걷고 나니 이제 고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게 바로 125분이에요. 가장 큰 고분이기도 하죠. 석촌동 고분과 닮지 않았나요? 이 고분을 중심으로 좌우로 작은 고분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습니다. 이 120호분은 두 개의 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전방 후방분이라고 부릅니다. 전방 후원분과 비슷한데요. 큰 사각형은 그 안에 시신을 묻는 용도로 사용되고요. 작은 사각형에서는 그 위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는 제단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옆에 있는 이 고분은 특이하게 석실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아, 여기 길을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지나가라고. 아, 오케이. 이거 마치 종로에 보면 사람이 걷는 길하고 왜 영혼이 걷는 길이 다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길을 따로 만들어 놨네. 근데 이걸 어떻게 90년대까지 모를 수가 있지? 이렇게 쓰면 그냥 길 가다가도 다 알 것 같은데? 여기 왼쪽으로 보이는 작은 돌무더기들이 모두 다 고분입니다. 세 줄로 나란히 정렬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많은 고분들은 동시대에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0~300여 년의 시간에 걸쳐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의 고분은 수혈식 고분으로 입구를 위에서 아래로 낸 거고요. 후기 고분들은 횡혈식 고분으로 입구를 옆에서 낸 거예요.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해상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1500년 전 후쿠오카에는 다자이후라는 정부관청이 있었습니다. 야마토 정권의 서쪽 수도라고 불릴 만큼 큰 외교의 중심지였지요. 하지만 배를 타고 이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하카타만은 입구가 좁고 물살이 거세거든요. 옛날 배들은 모터가 없으니까 바람과 물때가 안 맞으면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그냥 물살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다고 해요. 바로 이 아이노시마 섬이 바로 그런 배들이 잠시 쉬어가던 대기 장소였던 거죠. 이 섬의 주민들은 평범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야마토 정권과 손을 잡고 거친 바다를 지배하던 해상 전문가 집단이었어요. 그들을 아마베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특히 이 지역의 호족이었던 무나가타 가문이 다자이후와 아이노시마 지역의 해상권을 쥐고 있었는데 백제와 매우 깊은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네요. 백제와 이 지역에 한 가지 재미있는 유사성이 있는데 바로 해안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변산반도에 있는 부안 중막동 유적에는 바다를 향해 제사를 지내던 백제 시절 풍습이 있었습니다. 거친 풍랑을 피해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기를 기원했던 제사였죠. 그런데 일본의 무나가타 가문 역시 이 근처에 있는 오키노시마라는 섬에서 비슷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이제 해안 끝까지 왔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동그란 고분이 바로 1호분입니다. 횡혈식이고요. 입구가 뚫려 있어서 그 석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1호 고분의 석실인데요. 안에 나무가 자라있더라고요. 열매도 열렸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검색해보니 이게 미국자라공이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독성이 아주 강해서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꽃이라고 해요. 저는 안 만졌지만요. 옛날에는 이 열매를 사약으로도 썼다고 하네요. 이거 열매 먹었으면 이 고분에 제가 묻힐 뻔했어요. 주변에 사람도 거의 안 지나다니던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히 저는 안 만져서 지금 잘 살아 있습니다. 자, 이제 고분을 다 봤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길 자체가 돌이 많아가지고 걷기 되게 힘드네. 돌아가는 길에 조선통신사 유적지도 잠시 들렀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숙소가 있던 자리였나봐요. 여기 왼쪽에 있는 지도는 조선통신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섬 지도라고 하네요. 자, 오늘 탐사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이 고분은 소위 떡밥이 참 많은 곳입니다. 생김새만 보면 고구려나 백제 후손이 건너와서 만든 거 아니야? 하는 상상이 절로 들게 하죠. 하지만 아직 연구가 확실하게 끝나지 않아서 시원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외진 곳에 있기도 하고 결정적인 증거도 부족한 데다 발견된 지 채 40년도 안 됐거든요. 저도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그건 유사 역사학자나 다름없겠죠. 이런 부분은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분들이 신중하게 결론을 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큐슈 지역이 백제, 가야, 신라 그리고 고구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교류의 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500년 전 국경도 없고 여권도 없고 자유롭게 바다를 건너던 그 시절 말이죠. 저는 오늘 이곳을 둘러보면서 서울의 석촌동 고분과 너무 쪽 빼닮아서 기분이 참 묘했는데요. 하루빨리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교과서에 박제된 게 아니라 새로운 발견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생물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늘 탐사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편은 가야의 고분으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